안녕하세요. 마이리틀 꼰대 로아 엄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던 로아가 왜 병원에 가게 되었는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로아가 아프면서 저희 부부가 느꼈던 생각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늦은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어머님 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로아가 갑자기 먹었던 걸 다 토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토하고 나서 새벽 일찍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장중첩증이라고 듣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장중첩증이라는 병명을 처음 들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장이 1cm 말려 들어갔는데 다행히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항문에 공기를 투입하는 시술로 가능하다고 해서 마음을 편히 먹은 것도 있었는데요. 10번 넘게 시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당일 오후에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그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호흡이 느려질 수 있어서 수술 후엔 반드시 4시간 정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로아랑 걷기도 하고 휴게실에 앉아 TV도 봤습니다. 수술 후부터 열이 거의 38도, 39도를 맴돌면서 좀처럼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로아는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픈지 일으켜 세우기만 해도 자지러졌습니다. 잘 때는 항상 다리를 펴고 자던 아이가 수술 부위가 땡기니까 다리를 산처럼 만들고 자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도 힘없이 누워만 있다가 갑자기 힘을 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를 가리키면서 아파 아파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수술 끝나고 아프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요. 누워만 있을 땐 몰랐는데 배가 너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도 보더니 원래 이 크기는 아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줄 때마다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간호사분께서 사진을 찍어 가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3시간 뒤에 도착을 하셨어요. 아마 심각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이걸 본 의사 선생님께서는 3번째 실이 풀려 튀어나온 창자라고 하셨습니다. 탈장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송구스럽게 됐다. 녹는 실이라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로아도 계속 열이 나서 태어나지 못한 상태라 병원에 있던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도 병원으로 돌아오셨고 수술도 바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 이것 또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됐겠죠. 밤 10시 전광판에 로아 이름만 덩그러니 떠 있었고 남편과 저는 앞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잘 끝났다고 한 수술 이후에도 아이의 열은 떨어지려는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 염증 반응 때문에 하루 이틀 열이 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열은 4일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원에서는 열이 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열이 계속 나는 로아를 보다 못한 로아 아빠가 다른 검사가 있을지 혹은 전원이 가능할지 확인 요청을 하자 그제서야 소아과 내과 선생님들도 오시고 검사도 진행해서 4일 만에 장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변 검사 시 균이 발견되어서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장염약을 쓰니 다행히 열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약을 쓰면 빠르게 좋아질 걸 왜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 부부는 로아가 나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되어 로아가 완전히 컨디션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던 병원에 대한 서운함도 아이가 괜찮으니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배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또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퇴원했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 저녁에 산책을 나왔는데 밖에서 한 발자국도 못 걷는 상태였습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집에 들어왔더니 진물이 묻어나온 옷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탈장도 그럴 수 있고 장염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오자마자 또 문제가 생기다니. 병원에 다시 갔지만 저녁 시간이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께서 오셔서 나오는 진물을 보시더니 어른들은 이런 상황에 관으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들은 너무 어리니까 자연적으로 냅두면 빠질 것이다 하고 하루를 더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사라도 하면 덜 불안할 텐데 그냥 냅두고 지켜보자고 해서 그게 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거즈를 뜯어본 선생님은 한숨을 계속 쉬시더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초음파부터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안 되시겠는지 이렇게 계속 뭔가 어긋날 땐 의사 손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라며 전원을 권유하셨습니다. 전원하겠다고 하니 연락해두었다고 15분 만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병원에서 가장 빨리 들은 답변 같습니다. 선생님도 여기서 손 쓰긴 어려울 것 같다고 인정하셨고 다른 병원도 알아봐 주셔서 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전원한 병원에서는 모르던 병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 결과 꿰맨 곳 밑에 진물이 고여서 염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진물을 빼야 해서 수술 부위를 3번이나 쨌습니다. 이 작은 몸에 큰 수술 부위가 생긴 것도 모자라 다른 이유들로 쨌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2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등에 있는 주사를 떼니까 그것만으로도 로아가 편해 보여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컨디션이 원래대로 회복돼서 원래의 명랑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술 부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꿰매는 수술이 한 번 더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태는 좋으니 저도 행복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응. 뭐가 괜찮아? 괜찮아. 뭐가? 뭐가? 뭐가 괜찮아? 괜찮아. 아이에게 바라는 것 없이 늘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했지만 사실 평소엔 그걸 잊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는 그런 부모였었는데요. 이 한 달을 계기로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